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의 예산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혜택을 볼 수 없었는데요. 그때 혜택을 보지 못한 회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효신입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네. 항상 화상으로 보다가 그러게요. 네. 현장에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저도 지금 너무 어색한데요. 지금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예. 역시 실물로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얼굴이 더 작아지신 것 같네요. 요즘 살 빼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얘기 또 들어가기 앞서서 네네. 우리 힌트를 잘 주시기로 유명한 우리 노무사님이니까 또 슬라고시 청취자 퀴즈 네네. 잠깐 리마인드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오늘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네. 그 군대에서 네. 병사 계급 중 네.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 드렸거든요. 네. 어떻게 힌트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뭐 쉽게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 항상 뭐 우두머리를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어느 병에 그렇습니까? 들어있는 음료수랑 뭐 장이랑 합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때 네. 이 계급일 때 네. 얼마 받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3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35,000원 정도.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가 거의 그때가 9,000원 주길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네. 지금 청취자 퀴즈 이 문자로 네. 본인이 받으셨던 당신들이 받으셨던 네. 이 월급 수준을 다들 밝혀주고 계신데 네. 거기서 이제 세대가 쭉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제대할 때는 왜 퇴직금을 안 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얘기 뭐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일부에서 했거든요. 나중에 다시 듣기로 한번 꼭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174님께서는 취사병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계급은 엄마라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취사병이 군대의 엄마 같은 존재니까 이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높은 직책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따뜻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들. 참고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오늘 알돈노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이게 어떤 제도였나요? 사실 요거는 이제 채용일 전에 채용일 전 1년 이내에 이제 워크넷이라는데 구직 등록을 하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신 분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간은 지급한 급여의 80% 수준 대신에 한도가 월 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6개월간은 총 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6개월을 계속 고용하신다고 하면 연에 36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총 토탈 금액은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20년도, 21년도 한시 사업이었거든요. 총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 그래서 아주 유용한 제도였죠. 그래서 작년에는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채용하신 이런 요건에 대시는 채용하신 회사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업자분들 좀 취직하고 싶은 분들 고용하면 그렇죠. 앞에 6개월은 최대 100만 원까지 그리고 뒤에 6개월은 6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나라에서. 정리를 그냥 끝내주게 하시네요. 그런 사업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는 부담이 적어질 테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좀 채용할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한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지금은 끝난 건가요? 네, 그래서 한시 사업이라서 20년도, 21년도 끝났죠. 끝났으니까 이게 지금은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열이 관심도 이게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원금 제도를 내면 바로 소진돼요.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언제부로 종료가 된 건가요? 이게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3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채용하신다고 하면 요건을 갖춰서 채용하신다면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조기에 종료가 됐어요. 이 상반기에 4만 명 목표가 조기 달성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6개월 뒤에 신청하는 거니까 10월 31일부로 이제 6개월 뒤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매월 신청하는 거라서 6개월 지난 분들이 이제 10월 31일 날 종료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9월에 채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게 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기존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네. 쭉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10월 31일부로 네. 전면 중단.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정작 9월 채용자 하신 회사들은 9월 달에 채용하신 회사들은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조금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하겠는데요. 아니 나라에서 그렇죠. 좀 지원해 준다 그래갖고 채용을 했는데 네. 갑자기 안 준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원금이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네. 요건을 처음에 발표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말씀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예. 항상 우리가 어떤 노동부에서 지침을 낼 때 그 맨 첫째 장 마지막을 주목해야 돼요. 이 지침의 모든 해석 권한은 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결국에는 못 준다라는 얘기들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서 조기에 소진되니까 구제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구제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거는 어떤 구제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9월 달에 못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주가 이제 중소기업들 해당 사업주가 네. 아까 요건 말씀드린 그러니까 직업 안정 기간이라고 하면 거의 워크넷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워크넷에 이제 고용 전 1개월 고용 전에 워크넷에 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자를 9월 중에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하셨을 때는 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9월 달에 최초 계약하실 때는 이게 아까는 6개월 이상만 하시면 되니까 계약직으로 체결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거를 근로계약 변경을 통해서 정규직으로만 체결해 주시면 연체대 1년 연체대 720만 원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조금 줄긴 했네요. 네, 줄었어요. 근데 이제 줄었는 반면에 그래도 못 받는 걸 다시 지원해 드린 거니까 요건이 조금 까다롭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하실 분들은 사업주님들은 이거 이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새롭게 네. 이제 와서 만약에 내가 좀 신규 채용을 하겠다 지원해 줄 수 있냐 이건 아니고 그렇죠. 이전에 작년 9월까지 9월 했던 때. 경우에 네. 정규직으로 1년 이상으로 채용하면 네. 이렇게 또 맞아요. 새로운 9월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1월 3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 기간 중에 신청해 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24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회사 입장에서는 네. 아니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줘? 왜 갑자기 바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용 안정성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취지에 맞게 좀 변경이 됐다, 추가 정책이 나왔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정확한 있겠고요. 해석이세요. 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이런 거 있으면 스미싱 네. 이런 문자가 간다고 하는데 네. 역시나 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스미싱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거 스미싱 하는 거 이거 문제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업주분들은 결국에는 대출을 많이 이제 관심 있고 매출 많이 받으시니까 대출 문자, 스미싱 문자 많이 오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하고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에 대한 제목을 달아놓고 대상인데 대상자에 분류됐지만 아직까지 신청 못하니까 빨리 신청해라고 이제 그렇게 안내 스미싱 문자 와서 앱 깔게 하고 아니면 개인정보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 많으니까 결국에는 노동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뭐 상당히 많은 분들 거의 네. 대다수 분들이 네.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하시지만 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뭐 2만 원 받고 1,100여 건의 개인 정보를 판 공무원 이야기도 나오고 하던데 네. 일부의 이런 일탈이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사실 그래요. 노동부에 가보면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공무원들. 왜냐하면 민원인들 상대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지급에 대한 신청도 있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이 노동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업무가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한 데가 노동 관련 업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도 늘었죠, 신청도 늘었죠. 뭐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도 많이 늘었죠. 그다음에 고용유지 지원금도 한때는 엄청 업무가 쌓였죠. 이런 것들이 아마 느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한두 분의 일탈로 인해서 이제 불거지니까 좀 가려서 우리가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대다수의 분들은 상당히 그렇죠. 수고를 해주고 열심히 계신다. 진짜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다라고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코로나19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피싱범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네. 약간 주의사항 같은 것도 네네. 예, 전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맞아요. 내용일까요?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전하기를요.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 그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미지원자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는 회사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전화나 문자로 절대 신청할 수 없고요. 뭐 팩스나 아니면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공동인증서나 공인인증서 이용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자가 오시면 절대 뭐 접속하시거나 앱을 깔지 말아라. 예. 그다음에 또 신고해 주시라. 112나 118에 신고. 118은 우리 인터넷 거기 진흥원에서 그 피싱 사이트 신고 전화번호거든요. 그쪽에서 신고를 요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대부분 이제 문자로 받는 경우는 무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전화를 받게 되면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화로도 이런 거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전화나 뭐 문자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가 약간 불친절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개별 기업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렇게 신청하라는 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아우 다 못하죠 그 일은. 예, 중요한 거는 가까운 노무사나 전문가들, 노무사나 뭐 다른 컨설팅 기관이나 이런 데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공식적으로 전화가 가서 네. 이거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까 예, 뭐,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요. 관공서가 뭐 그다지 친절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려주고. 바쁜 걸로 해두죠. 네, 그렇죠. 예. 바쁘니까. 워낙 네. 바쁘시니까요. 네, 네. 자,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네.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1인 네.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네, 맞아요. 이제 시행된다고요? 올해부터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오, 거죠. 그래서 예. 대신에 요건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 뭐 가족을 돌본다거나 본인 건강이나 55세 이상인 분이 은퇴를 준비한다거나 학업을 이유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요. 추가 2년의 범위 내에서 1년만 연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신에 학업 사유는 한 번 1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의 전면 시행이면 일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하는 사업장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대보험도 역시도 뭐 근로자라면 1인 이상 사업장에 다 적용되듯이 예. 이거 역시 다 적용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명이 일하고 있는데 네. 한 명이 신청하면 이것도 무조건 회사가 받아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원칙은 그렇죠. 근데 예.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영세 사업장도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아까는 근속 6개월 이상만 신청하니까 당연히 예외적으로 6개월 미만이신 분들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대체 인력 채용하려고 14일 동안 구인 등록을 했는데도 못 구할 경우에는 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사업의 중단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거부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도를 마련해놨지만 결국에는 사용하기가 처음에는 좀 녹록치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문화가 좀 자리 잡기 전에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약간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게 결국에는 속도전이라서 얼마만큼 시간에 우리가 이걸 정착시킬 수 있냐 이제 그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오래 50인 걸릴 것 이상, 뭐 300인 이상, 뭐 이런 곳이라면 한 명 정도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갈 수도 있지만 맞아요. 사실 굉장히 적은 분들이 일하는 네. 곳에서는 네. 한 명 빠지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 제도를 먼저 마련해 두자는데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제도는 마련이 돼 있고 네,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노동 문화, 네. 문화를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맞아요. 이어서 이제 또 청취자분들의 네. 이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 시간에 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면 네. 이런 노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네. 늘 들어서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한데요. 네. 5708님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 3년인가요? 라고 하시네요. 요거는 사실 이제 퇴직금은 원래는 퇴직해야지 발생하는 금액이니까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인 건 맞아요. 퇴직한 이후로부터. 예. 근데 이 연차 수당 우리가 말하는 그다음에 연차 휴가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요. 역시나 임금으로 변했을 때 그 수당으로 받았을 때에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1월 1일 날 연차가 15일 생겨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하지 못한 거는
다음에 1월 1일 날 돈으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돈으로 환가되고 꼭 1월 1일 날 주지 않더라도 다음 달 급여에 포함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으로 환가되는 시점이 1월 1일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멸시효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못 받으면 그때부터 3년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그 3년 기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면 없어진 거죠. 청구하지 어. 못하는 거죠. 예, 저 그래서 네, 요약하면 임금으로 환가된 때부터 3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연차를 이제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네. 이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작년 휴가 미사용권에 대해서 네. 예를 들어 2021년 휴가 미사용권에 대해서 2022년에 이렇게 2월 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2월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나 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전해 줄 때는 그 돈으로 환가된 시점에서의 통상 임금으로 환산해 주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급여는 아무리 동결되더라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마지막에 월급이 좀 올라 있잖아요. 네네네. 통상 임금도 올라 있단 말인데 이게 2월 시켜서 계속 쓰다 보면 일수도 늘어날 수 있고 나중에 다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근로자한테 불이익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8874님,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꼭 알려야 합니까? 역시 요즘에 투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녁에도 일하시고 이제 하는데 결국에는 회사가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예. 이 생산성의 문제. 우리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주면서 우리 맡긴 일을 얼마만큼의 잘해낼 수 있는 데 관심이 예. 많거든요. 그래서 딴 곳에 집중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이나 다른 사규에 보면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겸업 금지 조항에 위반되면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회사의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데 뭐 징계를 하더라도 뭐 무조건적인 징계는 아니고 그 투자 뛰는 걸로 영향으로 인해서 이 자기의 본업이 얼마나 영향 받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숨기고만 있으면 알지 못하느냐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되게 재밌게 다른 데 소득 신고가 돼버리면 예. 이 국민연금료의 기준소득 월액의 조정에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친절하게 그 회사한테 그 조정된 연금료를 통보를 해줘요. 알게 되겠군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투자 뛰는 곳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않거나 예. 두 번째는 신고한다고 하면 회사에다가 얘기하고 어떤 겸업에 대한 허용을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874님 같은 네. 경우는 혹시나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양쪽에서 네. 소득이 둘 다 신고될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정 한도 보면 안 분배당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조정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참고하시고 네. 잘 알아보시고 회사에 네. 미리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에 이제 만약에 플랫폼 노동자분들, 네. 그러니까 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네네. 추가로 남는 시간에 플랫폼 노동을 하겠다.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의무화된 거는 고용보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플랫폼 노동을 할 때는 고용보험의 의무만 되는 거지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알지 못해요. 그것도 다르네요. 고용보험은 플랫폼 노동자와 이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랫폼과 일반 우리 근로자의 신분은 두 개 다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된 사업장에서의 여기에서 플랫폼 노동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거기서 고용보험 신고하고 하더라도. 물론 대전제는 앞서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월급 받는 그렇죠. 곳에 성실할 주된 사업장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빈틈을 보이시면 안 돼요. 네, 성실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성실 의무, 충실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네. 알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네. 요즘에 진짜 한 곳에서 월급 받아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투잡이 만약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무조건 투잡을 뜨기만 하면 겸업 금지 위반이라서 그 뭔가 조치를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업을 함으로써 이 예. 주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부업도 열심히 하고 주업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을 겸업 금지 위반으로 뭔가 징계 조치할 수 있는 게 정당한
하진 않잖아요. 예. 네. 그런 면에서 좀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런 네. 분들이 네. 더 열심히 사세요, 보통.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회사에서도 너무 엄격한 조치를 그냥 단순히 취하기보다는 네. 서로 상의를 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인데 5780님께서 번호가 비슷하네요. 앞서 질문 주신 분이랑 네. 연 월차 다 안 쓰고 퇴직하면 퇴직 시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지 못한 거는 3년 이내에 들어오는 모든 돈으로 환가된 거는 모든 금품 청산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어떤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14일이 아니고 저 뭐 한 달 뒤에 뭐 1월 31일날 주겠다, 2월 말까지 주겠다는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다 청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예. 회사는. 네, 그래서 청구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퇴직금 산정은 그 마지막에 받고 있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때 퇴직금은 결국에는 이제 어디 퇴직연금에 도입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법정퇴직금 제도 우리가 말하는 이 퇴사 전에 3개월 임금으로 월급 총급여를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한 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계산법이. 네. 그때 좀 상황마다 다르군요. 네네. 퇴직금 언제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퇴직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6118님께서는 네. 2010년에 입사를 하셨고요. 네. 현재 올해 3월 말에 퇴사할 예정인데 2021년 한 12년, 13년 정도 일하신 것 같아요. 네네. 퇴직금 계산법 궁금해요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두 가지예요.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법정 퇴직금 제도라고 하면 네.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가지고 네. 3개월의 임금 나누기 3개월의 총일수로 하면 1일 평균 임금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재직일수 나누기 365일. 네.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 분 이 계산까지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이버 퇴직 죄송합니다. 초록창. 네네네. 포탈 퇴직금 계산기를 돌리시는 것보다는 네네. 정확하게 포탈 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치면 네.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그렇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되는 모든 퇴직금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거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전이니까 그거보다 더 적다 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은 네. 완전 적어지는 건 아니고 퇴직소득세가 얼마 나올지에 대해서는 이제 돌려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초록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했더니 네. 퇴직급여 계산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네. 이렇게 막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네. 뭐 금액 받았던 네, 금액 맞아요. 뭐 이렇게 쓰게 돼 있네요. 네네. 그래서 포털 퇴직금 계산기보다는 요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좀 이용해 주시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조세팡님께서 노무사님 현장 스튜디오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들어왔습니다. 네. 얼굴 보려고 들어오셨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답변을 네. 요청드릴게요. 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 가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던데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하십니다. 네, 맞아요. 이제 모성보호 조항이 더 강화되니까 작년 11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작년 11월 말부터 그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태아도 네. 이제 아이로 그렇죠. 진짜 쓰고. 출산휴가하고는 별개로 이제 출산하기 전에 네. 이제 육아휴직 개념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유를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유들이 있거든요. 그냥 네. 유산 등 특정 위험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셔서 그냥 임신 시점부터 출산휴가까지 신청하셔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대신에 육아휴직은 이제 동일 잔여에 대해서 1년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쓰셨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는 그거는 먼저 쓰신 걸로 처리되고 이제 산전 후에 육아휴직은 남아 있는 걸로 쓰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지금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거 YTN에서 전화가 오면 청취율 뭐 들었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아주 잘 듣고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가 다 되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